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지구과학이네. 뭐 비슷해요. 네, 그 입모양 맞으세요? 지질, 판구조론과 대륙 이동설. 그렇죠. 예, 그거. 예. 오늘은요, 고구마 3개짜리입니다. 고구마 3개짜리. 그래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입니다. 뭐냐? 깡패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이 깡패인 거 아십니까? 원래 제목은 이거 더 심한 욕이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식 말씀해 보세요. 하마스 어떤? 네. 죽였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맞아요. 또요? 사원 제재 실패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맞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 경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수출 대상 1, 2위 나라 중국과 러시아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는 외국과 이렇게 많이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인식과 관심은 외국에서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괴리감이 나옵니다. 경제는 외국하고 큰 관련이 있어서 조금만 외교가 어긋나면 이렇게 바로 경제가 둔화되고 어려워지는데 우리 국민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 특히 언론들이 외신들을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왜 이 새끼들이 개새끼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네 욕먹어서 싸요. 진짜. 좀 맞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먹구름 들이운 가자 휴전업시장, BBC 뉴스예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도 다 이렇게 썼어요. 자, 풀어드릴게요. 팔레스타인 지도자 하니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지금 분쟁을 겪고 있는 서한지구,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그 두 개 포함하는 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중에 서한지구에 그 정당의 이름이 하마스예요. 근데 하마스는 인원 따로 몇 명 그게 없어요. 왜냐? 그 팔레스타인 인구 전체가 다 하마스 가입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몇 명인지 못 셌어요. 왠지 아세요? 낮에는 밥 메고 일하던 사람들이 밤에는 그 낫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독립군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웬만한 깨어있는 백성들 다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하마스가 지금 그래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몇 명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고 병신같이 어떤 미국의 어떤 놈은 하마스를 다 없애버리겠다. 팔레스타인 나라를 다 죽여야 가능해요. 그게. 그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니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어요. 그쵸? 우리도 옆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을 취임식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든 국무총리가 가든 가요. 축하사절로. 축하사절로 간 자리에서 이스라엘 이 개새끼들이 이 하니에를 죽여버렸어요. 암살했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죠. 남의 나라 잔치집에 가서 깽판을 친 거예요. 암살을 한 거예요. 남의 나라 잔치집 가서. 이거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버마, 미얀마에 갔어요. 거기 아웅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북한이 거기서 폭탄 테러를 해서 우리나라 고위직이 많이 죽었죠. 지금은 미얀마라 그러는 버마는 그 당시 북한과 아주 찐친이었어요. 근데 북한 애들이 거기서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 즉시 버마가 북한과 단교, 외교를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그 정도 일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도 만만히 보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죽였죠. 그리고 이란도 만만히 본 거예요. 이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죽였으니까. 이건
이런 일은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그렇죠. 전쟁 날 일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잔치집 가서 깽판 쳤다니까요. 남의 집 잔치집에 가가지고 거기 그 잔치에 좀 나랑 평소에 마음 안 좋은 사람 있어? 그래서 거기 잔치집 가서 칼부림한 거예요. 이건 국제적 그 외교 관계에서 매장시켜버려야 할 일이에요. 근데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사예요. 하마스 간부 20년 추적해서 22분 만에 암살 작전 끝. 동아일보. 무슨 게임처럼 다뤄놨어요. 그리고 뉴스원. 암살 1순위 하마스 군사 지도자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 하마스 지도자 암살로 중동 전쟁 돌입. 이란 장기적 저강도 분쟁 신호. 속수무책 뚫린 이란 심장부. 한이 암살 어떻게? 뭐 등등등.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수준이에요. 해설을 안 해줘요.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 외교의 1원칙이 뭐죠? 외교의 1원칙. 빙고. 감사합니다. 국익이에요. 국익.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있는가로 봐야 해요. 이 원칙은요. 얘가 명분이에요. 명분. 다른 말로 착한 척. 뭐 인도주의 그리고 인권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2번이에요. 1번은 국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팔레스타인 최고 지도자가 이란 땅에서 이란 대통령 취집장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당했다.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이란과 이스라엘 혹은 중동 전체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일이죠. 이건.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석유의 70%를 이란에서 수입해요. 여기 이 지역에서. 그러면 이게 딱 발표되자마자 석유값이 쑥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평화 메시지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규탄해야죠.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산유국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규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세계 평화와 인권을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강력 규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서 이란에서 전화, 야 이란 봤지? 우리가 이렇게 규탄했어. 우리 유조선 잘 알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익과 명분을 챙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언론들 논조를 보십시오. 무슨 게임 다루듯이 해놨어요. 게임 다루듯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동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멋지게 작전했대 이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자, 이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또 깡패인가? 2023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죠. 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쏘고 있어요. 뭐 좋아요. 얘네들은 이 문제가 한 7, 80년 이상 된 문제고 종교적 문제여서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한일전보다 더해요. 근데 그건 뭐 좋다 쳐요. 자, 이 뉴스 기억나십니까? 2024년 5월 20일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해서 사망한 거. 예, 올 봄에 이란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근데 이거 사고예요, 사고. 그렇게 현재까지 뭐 테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란 헌법에 보면 6월 28일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50일 이내에. 이해되시죠, 이거? 이란은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헬기 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50일 내에 얼른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요. 그게 7월 31일 엊그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옛날 전 대통령이 죽고 새로운 대통령 얼른 뽑아서 이제 새롭게 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깡패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더 심한 거 보세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5월 20일 날 사망했어요. 근데 5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고 취임을 해야 된다고 이란 헌법에 있어요. 이거 보세요. 7월 31일 요 자리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암살당한 거예요. 요 자리에서. 자, 이거 보세요.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에 이란서 암살돼 이스라엘 소행
좋아요. 근데 뉴욕타임즈 한의에 이란 내 숙소에 2달 전 미리 설치한 폭탄에 의해 암살됐다. 이게 뭔 소리냐? 7월 31일 날 이 암살 작전이 있었죠. 참사가 있었어요. 근데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로는 이걸 미리 그 2달 전에 그 숙소에 폭탄을 심어둔 거래요. 즉 7월 30일에 2달 전이면 5월 말경이죠. 5월 20날 전 대통령이 죽었는데 5월 말경, 5월 20 며칠 날 이스라엘이 그래? 그러면 얘네 이제 이란 대통령 앞으로 2달 후에 취임식 하겠네? 하고 거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5월 20 며칠 날 이스라엘이 이란 대통령 2달 후 취임식을 예상하고 거기다 폭탄을 설치했다고요. 자, 5월 20 며칠 날이면 이란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죠. 국상이에요, 국상. 예. 대통령이 사고로 죽은. 그래서 전 세계가 애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적 암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의 대통령이 사고사를 하든, 그래서 그 자존심 무너진 걸 다 극복하고 새로운 취임식을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제가 왜 이스라엘이 개새끼라는 이해되시죠? 남의 집 장례식장 가서 야, 여기 장례식장이면 2달 후 여기서 취임식 하겠네? 거기다 폭탄 설치하고 온 거예요, 지금. 예, 이란 내 숙소에 2달 전 미리 설치한 폭탄. 자, 이스라엘 놈들이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 사건 직후 2달 후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 계획했다고요. 여러분, 이 이란 전 대통령이 헬기 타고 사고로 죽었을 때 전 세계에서 애도의 조전을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보냈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보내면서 폭탄도 보냈다고요. 이 새끼들은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같이 공존할 가치가 없는 새끼들이 이스라엘 새끼들이에요. 이런 거를 근데 아니 이 날짜만 살펴보면 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보수 정권 편이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되게 좋아하거든요. 윤석열 이스라엘 지지자예요, 되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8월 3일 어제 기사예요. 하마스 지휘관 등 5명 사망. 이스라엘 요르단 서안을 공격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쳤죠? 예, 저는 이스라엘은 한번 혼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혼나야 돼요, 아주 많이. 자, 이거 보세요. 푸틴 대통령 있죠? 지금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자, 푸틴 파리 올림픽 휴전 시진핑과 논의했다. 응?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이래서 뒷박이에요, 뒷박. 정말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은요,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시대에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 배우고 있는 그 시대에, 그때는 다 그 전 시대, 그 더보다 그 전 시대, 기원전 뭐 1000년, 2000년 그 시대에, 아직 로마가 없을 때, 다 도시국가 시절에 하도 전쟁을 하니까 도시국가들끼리 그리스 안에서 야, 우리 총칼로 싸우지 말고, 그때는 칼, 활 이런 거 싸우지 말고 달리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으로 싸우자 라고 올림포스 신전 앞에 모여서 체육으로 싸운 게 올림픽의 시초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 했냐? 야, 우리 그러니까 올림픽,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올림픽 기간 동안은 전쟁 금지. 오케이? 오케이. 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올림픽 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있죠? 그 이후에 유엔에서 다 같이 올림픽, 이제 우리도 그 평화정신을 입각해서 올림픽 때만큼은 어느 나라든지 다 휴전하자라는 걸 결의해요. 이거 보세요. 올해 6월 17일 G7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 만장일치 지지. 네. 그런데 푸틴도 그래, 우리 휴전하지 뭐. 야, 우크라이나
우리 올림픽 때 휴전할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됐죠. 그때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IOC에게 제재를 받아서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못해요. 그래서 IOC에서는요, 이 휴전 기간 동안 전쟁하는 국가를 다 빼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소린지? 그래서 아예 이거를 거의 UN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남겨요, 이렇게. 2024년 파리 올림픽 휴전 결의안 쭉 해서 찬성 118표, 기권 2표. 기권 2표는 시리아와 러시아예요. 이스라엘도 여기 파리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찬성했어요, 이스라엘도. 구체적으로 보면요, 올림픽 개막일 있잖아요. 개막일 전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 하는 거 아시죠? 장애인 올림픽. 폐막 후 7일, 총 35일 동안은 우리 휴전하자라고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결의안을 어기는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올림픽에서 빼. 휴전 금지. 그렇게 해서 옛날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 선수로 못 나오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나왔죠.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놈들 이 올림픽 휴전 기간이잖아요, 지금. 푸틴도 그래 지금 올림픽에 휴전할까?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놈들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이거 보세요. 올림픽 휴전 불문율인데 지구촌 포성 오히려 고조.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의 암살에 중동 전면전 기로에 몰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휴전을 다룬 유일한 기사, 딱 하나 있는 기사예요. 올림픽 평화의 제전이라면서요. 이런 거 해야죠, 그러면. 근데 그리고 언론들이, 각 나라들이 야, 평화의 제전인데 이 자식아 그렇게 암살하고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를 언론이 하지 않아요. 마치 무슨 전쟁 게임처럼 그렇게 다뤄요. 이게 우리나라 기자들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좀 맞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올림픽 휴전 따위는 개나 져버린 이스라엘.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전쟁하겠다는데 니네가 뭐야? 그러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유엔도 무시, IOC도 무시, 미국만 바라보고 깡패짓 하고 있어요. 미국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 더 지도에서 지워져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지도에서 지워진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몇천 년 동안. 근데 이 영국 개새끼들이 강제로 이주시켜요, 유대인들을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래, 니네 불쌍하니까 받아줄게. 70년 전에 그랬거든요. 불쌍해서 받아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은혜도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개도 고양이도 은혜는 알아요. 개와 고양이도 은혜는 아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를 모르는 깡패 같은 놈들입니다. 얘네들은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자,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지금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셨죠? 예,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극우 이스라엘 길터준 사법 개편, 이게 뭐냐? 현재 이스라엘 총리가 누굽니까? 네타냐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타냐후? 예, 이 새끼가 개새끼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외국 지도자에 대해서 욕했던 사람 또 한 명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얼마 전에 총 맞아서 죽은 놈. 네, 아베 새끼 개새끼라 제가 계속 그랬죠. 왜냐? 아베는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한테 시비 걸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베 개인 지지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한테 시비 걸어서 우리나라 뭐 수출 금지하고 뭐 하고 막 그랬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아베 새끼는 개새끼고 잘 뒤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가 지도자라면 우리 국익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개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국익이 어떻게 되든 말든 외국과 전쟁을 벌여요. 외국과 분쟁을 일으켜요. 이게 최악의 지도자거든요. 근데 네타냐후가 그러고 있어요. 네타냐후가. 여러분, 그리스는 산업이 없어요.
산업이 없어요. 저하고 와이프가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로컬 마켓에 가서 여기 전통적인 음식이나 차나 우리가 기념품을 사갈 게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통적인 거나 기념품이나 우리나라 자랑할 만한 제품 사갈 게 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되게 많죠. 뭐 하다못해 뭐 부채, 뭐 각시탈이라든가 음식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 뭐 등등등 많잖아요. 거기는요, 차 얘기해요. 차. 올리브유나 차가 최고라고. 산업이 없어요. 근데 되게 잘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관광이요. 그리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관광객들이 돈을 엄청 뿌리고 가거든요. 맞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광지 더 많아요. 근데 관광을 안 가요. 왜요? 위험하니까. 전쟁 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쟁만 없으면 관광 수입을 엄청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해요. 근데 누가 원하지 않느냐? 네타냐후 그 개새끼가. 지지율이 낮으면, 자기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바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벌여요. 자, BBC에서 이란 카드라는 뉴스를 냈어요. 이란 카드. 네타냐후에게는요,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황일 때마다 즉시 이란 카드를 사용합니다. 일단 내가 정치적으로 취약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하고 싸워요. 근데 얘네가 너무 약해. 얘네는 팔레스타인은 싸움이 안 돼. 뉴스가 안 돼. 그래? 그럼 이란하고 싸우자. 이란으로 미사일 발사해요. 이게 네타냐후라고요. 그래서 자, 한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는 우리나라라면 서울대예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국민의 4분의 3이 이스라엘과 동맹권의 안보도 어쨌든 이란의 보복 공격에 반대한다. 즉 서울대에서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북한하고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국민의 75% 정도가 이란과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타냐후는 조금만 자기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이상해요? 옆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저기 이란이랑 싸우는 거예요. 일부러 내 우후가 있으면, 즉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죠. 그래서 임진왜란도 쳐들어왔죠. 이게 바로 개새끼예요. 이런 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놈을 뽑아놨어요. 그러면 뭐 당해봐야죠. 자, 여기서 잠깐 저 이거 분석하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다시요. 지지율이 떨어진 네타냐후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네타냐후 비리가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비리를 지적하자, 그 지지율이 떨어지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이란과 전쟁 벌였어요. 우리는요? 무섭지 않습니까? 좀 가뜩이나 우리가 여기 최소한 저희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윤석열을 찍진 않았을 거라 믿어요. 근데 그 대통령 어떻습니까?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합법적 대통령이긴 한데 절차에서 뽑혔으니까 한데 그 사람의 판단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지지율 떨어지고 또 굉장히 술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술김에 홧김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잖아요. 어디로 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 약한 증거들이 몇 개 나와요. 미국에서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경고를 해요. 미군이. 북한 도발하지 말라고. 미군이. 그리고 또 핵보유 절대 안 된다고 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 사례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안 다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를 탄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역사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고 해외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네, 맞아요. 똑똑해질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모르면 또 당하는 겁니다. 자, 또요. 아까 푸틴이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대요. 그 푸틴이.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거 개나 줘버렸다 그랬죠. 그러면 푸틴의 휴전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보세요. 젤렌스키 올림픽 휴전 거부. 러시아만 좋은 일. 병신이에요. 병신이에요. 나오긴 나왔죠.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피해보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예, 러시아가 침략이고 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5월 17일 날 푸틴이 이렇게 흘렸어요. 5월 18일 날 젤렌스키가 바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자, 뭐 좋아요. 이거는 러시아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러시아 사정인 거고 젤렌스키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누구예요? 선수들, 그리고 자기 백성,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올림픽 핑계 삼아서 한 달 동안 전쟁 안 하면 그나마 좀 쉴 수 있잖아요. 예. 젤렌스키가 그런 새끼예요. 젤렌스키 그런 새끼예요. 저 아주 진짜 세계 3대 개새끼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7월 21일 날 젤렌스키 트럼프 2기 의식했나 러시아와 휴전 협상 가능성 시사.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갑자기. 왜 이럴까요?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사진 아시죠? 트럼프가 유세 중에 총알 맞았어요. 아시죠? 총알이 정말 기적적으로 머리에 안 맞고 귀만 스쳤죠. 7월 13일 트럼프 암살 미수. 이 사진 참 트럼프에게 좋은 사진이에요. 총을 쏜 건 암살범이고 총 맞은 건 트럼프고 근데 맞고 죽은 건 바이든이에요. 7월 21일 바이든 후보 사퇴했어요. 왜냐? 그쵸? 트럼프가 확 올라가니까 바이든이 사퇴했어요. 트럼프가 내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 취임 선서하고 돌아서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하는 거 바로 사인하겠다고. 21일 바이든 사퇴하자마자 당일날 젤렌스키가 러시아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젤렌스키는 이래서 개새끼인 거예요. 자, 전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은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전쟁을 막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전쟁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두 가지예요. 1, 그쵸, 외교, 협상. 2, 무력이요. 우리나라가 무력으로 감히 누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국방력을 갖고 있으면 전쟁이 안 나요. 이걸 전쟁 억지력이라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교로 해야죠. 외교, 협상. 그렇죠? 그런데 병신 같은 젤렌스키 새끼가 대통령 되자마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나토 가입을 추진했어요. 나토가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협력기구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애들이 옛날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맞서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소련 연방이 했던 기구 아십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 감사합니다. 두 개가 싸웠어요. 근데 바르샤바는 해체됐거든요. 러시아로 되면서.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두 가지만 요청했어요. 1. 나토 가입만 하지 마.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의 사이에 낀 게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편만 들지 마. 중립만 유지해줘. 근데 젤렌스키 이 새끼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러시아와 전쟁 벌이겠다고 막 우샤우샤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이 보니까 신기한 놈인 거예요.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거든요. 젤렌스키한테 야 우리가 돈 줄게, 무기 줄게. 미국은 그래 자기들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전쟁 무기를 막 지급해줘요. 젤렌스키 무기들. 좋은 것도 안 줘. 막 최첨단 무기는 주지 않고 미국에서 소비해야 되는 무기들 있잖아요. 무기도 여러분 유통기한 있는 거 아십니까?
미사일 포탄 유통기한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 다 우크라이나 주는 거예요. 싸우라고. 우크라이나는 그거 가지고 러시아와 싸워요. 근데 말이 됩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 발발하자마자 바로 우크라이나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푸틴은 여러 가지 원하지 않아요. 니네 중립만 지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싫은데? 우린 나토 가입할 건데? 나토 가입한다는 소리는 미국의 핵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러시아 바로 밑에.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국 바로 밑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나토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나토가 해체되고 러시아가 강해져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다시 부활했다 쳐요. 이 쿠바가 우리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자극해요.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병신은 자기 국민들 죽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미국이 우리 편이야? 오케이.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받아서. 그런데 미국의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이든이 병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트럼프가 총 맞고 살아나고 바이든 사퇴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사퇴하자마자 젤렌스키가 바로 푸틴 형 미안해 라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국방력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는 젤렌스키를 뽑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자, 푸틴 이제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이 전에 우크라이나군 철수하면 당장 휴전한다. 젤렌스키 이런 히틀러 같은 푸틴 이렇게 얘기했어요. 6월 달까지는. 근데 이렇게 트럼프 총 맞고 바이든 사퇴하자마자 형 미안해 이러고 나간 겁니다. 아이고,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우크라이나 백성전쯤 된다고요. 지도자 잘못 뽑으면. 근데 이거 보세요. 예, 8월 1일이에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국민들 원하면 영토 포기 가능. 이제서야. 그때 젤렌스키가 미국 이런 거 말 안 듣고 그냥 러시아하고 그래 우리 중립할게. 대신 러시아 옛날처럼 우리 곡식 다 사줘? 러시아가 사줬거든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예요. 그럼 러시아가 그래 그럼 우리는 가스 줄게. 나름 잘 지냈거든요. 근데 이 병신 같은 젤렌스키가 이 꼴을 벌여서 지금 이 사단이 났어요. 자, 물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건 나쁜 일이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내 턱 밑에 미국 핵미사일이 들어온대요. 러시아 국익 입장에서 보면 푸틴은 정당이에요. 그렇죠? 러시아 국익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우크라이나 국익 입장에서 보면 젤렌스키는요. 바보예요. 국익을 회방한 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 그래서 국익 입장으로 보면 푸틴은 정당하고. 자,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일단 결론적으로 러시아 편 들었습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편 들었습니까? 우크라이나 편 든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가서 치어리딩하고 음료수 사주고 그랬죠. 예. 푸틴이 얘기했어요. 처음에. 야, 니네가 그 결의안에 사인하는 건 이해해. 우리나라한테. 니네 미국이랑 친하니까 이해해. 근데 하나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만 주지 마. 근데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무기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준 정도가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일단 국가의 이득보다 개인의 정권 연장만 생각한 젤렌스키. 이 젤렌스키도요. 자, 아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침략한 놈이죠. 깡패죠. 근데 이 젤렌스키는 침략 당한 사람이죠. 피해자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안위보다 자신의 정권 연장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저런 지도자들을 뽑은 국민들은 당해봐야 정신 차려요. 우리나라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인사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7월 11일. 여러분,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그러죠. 군사기구. 거기에 윤석열은 꼭 쫓아가요. 이번에 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났다 그랬죠. 나와 있잖아요. 만났다. 그리고 윤 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철저히 차단해라. 우크라이나의 지원금 2배. 우크라이나에 몇 조씩 몰아주고 있어요, 지금.
전 여기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이렇게 지금 어려워서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주자고 그 돈은 아깝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퍼주고 앉아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왜 이럴까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해병대 톡방 거론, 김 여사 우크라이나 방문 후 주가 폭등. 이게 뭔 소리냐? 지금 해병대 사망 사건 아시죠? 예, 최상병. 근데 그 사건에 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어떤 톡방이 하나 공개됐는데 거기에 3부 내일 체크하고란 말이 나와요. 그 3부가 골프냐? 막 물어봤더니 사령관이 골프 아니래요. 알고 봤더니 3부 토건이래요. 거의 지금 확정됐어요. 3부 토건이래요. 3부 토건이 어느 기업이냐? 이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김건희가 그랬어요. 3부 회장은 우리랑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이 여기에 주가 조절 같이 했고, 그런데 이 3부 토건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한 명의 기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나 협력 사업에 어느 기업이 갔느냐? 삼성, LG, 포스코 이런 기업이 갔어요. 우리나라 초A급. 근데 3부 토건은 급도 한 데서 꼈어요. 이렇게 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3부 토건 주가가 몇십 배가 뛰어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7월 달에 만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건희까지 같이 방문했어요. 그렇게 방문하고 할 때마다 3부 주가가 쫙 올라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까지 뒤엎은 3부 토건 의혹, 주가 조작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외교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 개인 이득에 한 엄청난 역대 최강의 네타냐후보다 젤렌스키보다 더한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외교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이거 벌써 이거 좀 아는 사람들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자, 결론입니다. 네타냐후 개새끼죠. 이스라엘 깡패예요. 젤렌스키 개새끼죠. 예. 다른 우리 국민들보다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윤석열은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요, 젤렌스키, 네타냐후 못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식하면 또 당합니다. 언론이 이걸 좀 알려줘야 하는데 우리 눈을 가리고 있고 이제 조금씩 언론에서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외교는 1번이 뭐라고요? 국익이에요. 국익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도 개새끼예요. 왜냐?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해서, 윤석열을 압박해서 러시아, 중국과 교역 못하게 했거든요. 간단하게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식당에 최고 단골, 돈 많이 쓰는 중국 오지 말라. 그리고 2등 러시아 오지 말라. 미국이 한 4등, 5등 돼요. 그럼 지들이 와서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압박한다고 그렇게 장사한 윤석열도 바보고. 저 외교는 국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라고요? 2번이 명분이에요. 2번이 명분. 근데 우리는 지금 국익도 다 잃고 있고 명분도 다 잃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고구마 3개짜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